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2-1단원이 끝나고 이번 시간부터는 89쪽 2-2단원 1차 방정식의 소단원 1 방정식과 그 해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일단 학습 목표는 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방정식과 그 해의 뜻을 안다 인데 오늘은 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고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식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등식이란 쉬워요. 그냥 말 그대로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호 뭔가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우리 2 더하기 3은 5 이런 거 배웠었죠. 여기서 중간에 사용되는 얘가 등호예요. 그러면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럼 밑에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에 다음 중에서 등식을 찾으라고 하네요. 갈로 1번에는 지금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식이 맞습니다. 갈로 2번에는 등호가 없죠. 그래서 얘는 등식이 아닙니다. 갈로 3번에도 등호가 없죠. 그래서 아니고. 갈로 4번에는 여기 등호가 있죠. 그래서 등식입니다. 답은 1번, 4번. 위에 다시 가서 여기서 우리 등호를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식을 좌변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을 우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좌변과 우변을 둘 다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해요. 용어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지금 쌤이 형광펜 쳐놓은 곳에 교과서에도 형광펜 표시를 해주세요. 정말 중요해요. 등식. 자, 그럼 문제 2번을 풀어볼게요. 다음을 등식으로 나타내시오.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10이래요. 우리 정사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했죠?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x를 4번 더해도 되지만 바로 x에다가 4를 곱해도 돼요. 얘가 12다. 그럼 우리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적으면 x 곱하기 4는 4x는 10이다라고 적어줘도 되겠죠? 정사각형의 둘레는 x를 4번 더해도 되고 바로 12라고 적어도 되기 때문에 x 곱하기 4는 10이다. 즉 4x는 10이다. 그럼 갈로 2번 어떤 수 a에 8을 더한 값은 a의 2배에서 3을 뺀 값과 같대요. 그럼 우리 어떤 수 a에다가 8을 더해주게 되면 a의 2배에서 그럼 a 곱하기 2 해준 거에서 3을 빼준 값과 서로 좌변과 얘랑 서로 어떻다고요?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등호를 써주면 됩니다.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적으면 a 플러스 8은 우리 문자와 숫자 사이에는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 먼저 적고 2a-3이라고. 얘가 답입니다. a 플러스 3은 2a-3. 여러분 이제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등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우리 4개의 접시 저울이 있죠? 모두 어때요?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 알겠나요? 평형을 이룬단 말은 왼쪽과 오른쪽의 무게가 어떻다? 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2개와 지금 동그라미 2개와 네모 1개의 무게가 어떻다?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1번 저울에서 첫 번째 저울에서 두 번째 저울로 갈 때 어떤 점이 바뀌는지, 두 번째 저울에서 첫 번째 저울로 갈 때 어떤 점이 바뀌는지를 1번, 2번에 적어주고 세 번째 저울에서 네 번째 저울로 갈 때 어떤 점이 바뀌는지, 네 번째에서 세 번째 저울로 갈 때 어떤 점이 바뀌는지 3번, 4번에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춰보고 교과서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다 적어봤나요? 우리 첫 번째 저울과 두 번째 저울을 비교해보면 똑같이 동그라미 2개와 네모 1개는 각각 놓여 있어요. 근데 세모 모양의 도형이 빠지거나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갈 때는
세모 모양의 도형이 사라졌죠. 그리고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추가됐죠. 그때 서로 어때요? 똑같이 양팔 접시 저울이 평형을 이루고 있죠. 그럼 어떻다? 무게가 같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 똑같은 도형을 추가해 주거나 뺄 때는 무게가 그대로 같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3번 저울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갈 때는 원래 동그라미가 2개 있었는데 동그라미가 4개로 됐어요. 2개가 추가됐던지 또는 곱하기 2를 해줬죠. 네모는 원래 1개가 있었는데 2개가 됐어요. 더하기 2를 해준 게 아니라 곱하기 2를 해줬다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선 어떻게 해줬어요? 반으로 나눠졌죠? 그럼 나누기 2를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 곱하기 2를 해주거나 나누기 2를 해줘도 접시 저울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의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접시 저울의 양쪽 접시에 같은 무게의 물건을 올려놓거나 내려놓아도 저울은 평형을 이루고 올려놓은 물건의 무게를 같은 비율로 늘리거나 줄여도 저울의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질의 등식은 성립합니다. 지금 여기 교과서에 별표 쳐놓고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형광펜 치도록 할게요. 자, 읽어볼게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럼 A는 B이면 A랑 B랑 서로 같으면 잠깐만요. A랑 B랑 서로 같으면 그러면 A랑 B랑 서로 같을 때 양변에 똑같이 C를 더해줘도 어떻다? 같다. 그리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럼 얘도 A랑 B랑 같으면 A랑 B의 양변에 똑같이 C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 그리고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러면 여기는 A랑 B가 서로 같을 때 곱하기 C를 해줘도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 중간에 곱하기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AC는 BC랑 같다.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럼 얘는 A랑 B랑 같을 때 나누기 C를 해줘도 서로 성립해요. 우리 나누기는 곱하기 C분의 1로 고쳤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곱하기 C분의 1 해주게 되면 즉 C분의 A는 C분의 B랑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있어요. 단 어떻게 돼 있어요? C는 0이 아니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어떠한 숫자가 있을 때 뭐 1분의 2 같은 경우는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 0분의 2 같은 경우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숫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이 경우뿐만 아니라 항상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역식으로부터 니은식을 얻으려면 등식의 성질 중에서 어떤 것을 이용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3x-1은 5가 3x는 6이 됐어요. 그럼 여기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됐죠? 없어졌죠. 그럼 양변에 3x-1은 5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을 없애주고 싶으면 양변에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더하기 1을 해주면 우리 빼기 1이 없어지는 거 알고 있죠? 왜냐면 3x 빼기 1 더하기 1은 더하기 0이거든요. 더하기 0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식을 다시 적어보면 3x는 5 더하기 1, 6. 얘는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준 거죠. 그럼 우리 몇 번 공식을 이용했을까요? 그렇지, 1번 공식을 이용했습니다. 답은 1번. 2번 공식은 5x가 20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에 5가 없어졌죠. 근데 우리 여기 x 앞에 5는 더한 걸까, 곱한 걸까? 그렇지, 곱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를 없애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줄까요? 양변에 똑같이 5로 나눠주면 약분 되기 때문에
5가 없어지고 x만 남는 거. 이해되나요? 얘도 약분되니까 5, 4, 20해서 x는 4 나올 수 있습니다. 양변에 똑같은 숫자로 나눠줬기 때문에 얘는 몇 번 공식이다? 그렇죠. 4번 공식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 더 있어요. 얘는 3번 공식도 돼요. 왜 그럴까요? 5x는 20이 있는데 여기 양변에 내가 5를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 5분의 1을 해줘도 돼요. 옆에 안 보이는데 곱하기 5분의 1을 해줘도 약분해주게 되면 x만 남죠? 얘도 약분해주게 되면 4만 남습니다. 그래서 4번 또는 3번 적을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어떻게 적냐면 쌤이 아까 한 거에서 플러스 1을 지우고 마이너스 1을 또 빼줘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결국 마이너스 1 더하기 1인 거예요. 결국 0이 돼서 식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 자체를 뺐죠. 그래서 2번 공식도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둘 다 답이에요. 자, 우리 이제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다 배워봤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거.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 배웠던 4가지 성질. 얘는 정말 중요합니다. 꼭 외워두세요. 우리 이제 등식의 성질을 배웠는데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우리 여기서 문제가 있네. x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2가 11이에요. 얘를 우리가 풀어줄 건데 이 마이너스 2를 없애고 싶어서 양변에 뭘 해줬어요? 지금 더하기 2를 해줬지. 적어볼게. x 마이너스 2는 11인데 이 마이너스 2를 없애주고 싶기 때문에 더하기 2를 해주면 0이 돼서 없어져요. 그럼 얘는 이게 0이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x는 그쵸? 11 더하기 2예요. 근데 얘들아 우리 보자. 우리 원래 식은 x는 x-2는 11이었어.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x는 11 플러스 2가 됐지. 이 마이너스 2가 1로 옮겨졌죠. 옮겨지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2였는데 플러스 2로 바뀌었어.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일일이 이용할 필요 없이 바로 옮길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항이라고 합니다. 형광펜으로 줄쳐줄게요. 등식의 어느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부호란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호를 바꿔줘야 돼요. 그럼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봅시다. 내가 여기서 얘를 이항하고 싶어요. 이항이란 말은 등호를 기점으로 반대쪽으로 옮기고 싶어. 지금 얘는 등호를 기점으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옮겨줄 거예요. 그럼 숫자는 그대로 두고 부호는 플러스 대신 뭘 적어줘야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이게 끝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럼 얘도 해볼게요. 얘는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얘는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 등호부터 적어주고 옮기는 거 말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들을 먼저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옮겨주도록 할게요. 플러스 6은 옮기게 되면 숫자는 그대로 적고 플러스는 뭘로 바뀐다? 그렇지,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5x는 옮기게 되면 숫자랑 문자는 그대로 둬요.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 대신 뭘로 바뀐다?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냥. 이 식 자체가. 이항하는 거 알 수 있겠나요? 오히려 등식의 성질을 일일이 이용하는 것보다 이항하면 바로 옮기면 되니까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수업은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